자, 서술형 3-2번의 3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fx 그리고 gx에 대하여 함수 hx를 x가 -2 이하 또는 x가 1 이상에서는 fx로 정의를 하고 -2와 1 사이에서는 gx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항상 강조하던 거, 우리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좌표 평면에서 어디를 말하는지, 그 다음에 x가 -2와 1 사이일 때 이게 좌표 평면에 어디를 의미하는지 그거는 늘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한번 다시 그려보면 x가 -2 이하이거나 또는 1 이상일 때 이때는 이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그 다음에 x는 -2 그리고 x는 1 해서 1의 오른쪽 여기를 의미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2와 1 사이가 된다. 요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범위에 맞게 hx를 조금 이따가 그려보게 될 거고, 우선은 hx 정의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봅시다. hx라는 것이 fx 언제 -2 이하이거나 1 이상일 때, 그리고 gx 언제 -2와 1 사이일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hx를 그리기 위해서 이 hx를 꼭지점 찾는 식으로 변형해보면 얘는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이 친구는 0,5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은 이 hx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만 초점을 둬서 h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hx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x는 1, x는 -2 해서 이 1의 오른쪽이겠죠. 1의 오른쪽에는 1의 오른쪽, 그 다음 -2의 왼쪽, 여기에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좀 지저분하니까 이 범위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1의 오른쪽에 그 다음에 -2의 왼쪽 영역에 여기 있는 꼭지점이 -1,0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느냐. 이게 제로, 얘가 -2, 이게 -1이니까, 그지?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을 텐데, 자, 우리 조금 더 정교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가 1일 때 함수값 한번 찾아봅시다. x가 1이면 함수값이 얼마인가요? 4가 되겠지. 그래서 1, 2, 3, 4. 자, 이 점 지날 거야. 1,4. 그 다음 -2일 때 함수값도 한번 찾아보면, 자, 여기 -2 대입해보자. -2 대입해주면 1이 된다. 그지? 그래서 -2,1도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치?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분홍색 직선 x는 1이라는 직선의 오른쪽, 그리고 -2라는 직선의 왼쪽에만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여기는 살려두고, 마찬가지 여기 왼쪽 여기도 살려두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지워버려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지워버립시다. 자, 요렇게.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만 그래프를 남긴 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gx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줄 건데, 이 gx는
꼭지점이 0,5인 위로 볼록인 함수인 거야. 그럼 0,5 어디쯤에 있을까? 0,5는 이게 아까 1,4였으니까 이게 4래. 그러면 5는 한 이쯤? 이렇게 있을 거고, 그지? 그리고 위로 볼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자,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역시 함수값 한번 대입해보면, 자, x가 1일 때 이 그래프의 함수값은 4가 된다. 오, 이 점을 하필 딱 지납니다.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요 1이 된다. 오, 역시 이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처음 그렸던 그래프랑 이어지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지? 원래는 위로 블록인 이 2차 함수를 제대로 그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만 우리는 이제 해당하는 범위, 그러니까 이 영역 안쪽에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 안쪽에 여기 이만큼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 hx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완성을 했어. 이까지도 쉽지 않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y는 mx 플러스 6이라는 직선. 자, m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은 실제로 y 절편은 6이야. y 절편. 그런데 기울기는 얼마래? 기울기는 모른다. m 미지수니까, 그지? 기울기는 모른다. y 절편은 6.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0,6을 반드시 지나는 어떤 직선이 존재해서 이 직선이 y는 hx 그래프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런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해라. 여기서 실수 m이라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다. 이런 뜻이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만 조금 더 초점을 둬서 보면 0,6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니 0,6을 지나는, 그러니까 y절편이 6인 어떤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봐. 그러면 hx, 아까 hx가 빨간색 곡선이었지? 잠깐만, 그래프 hx만 남겨야 되니까 수정을 할게요. 자, 요렇게 이게 hx다, 그지? 자, 0,6을 지나는 1차 함수 우리 생각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졌다 그러면 hx랑 몇 개의 교점을 가지지? 여기 보면 2개의 교점을 가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y는 mx 플러스 6과 h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다 그랬으니 이런 그래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자, 그러면 도대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이 빨간색 함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냐는 거지. 그래서 살짝 돌려보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해보자. 일단 0,6은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졌다고 해보자. 그럼 몇 개의 교점을 가집니까? 하나, 둘, 셋, 오, 4개나 가진다, 그지? 아까는 몇 개 가졌었지? 2개 가졌었어. 요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2개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교점이 4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교점이 3개가 될까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자, 교점이 3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다. 자, 어떻게 그린 거냐면 0,6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 보이나요?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게 접할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면 1, 2, 3 이렇게 다 교점 3개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지?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그래프가 됐을 때 교점이 3개일까 하고 봤더니 여기 있는 요 뾰족하게 생긴 이 점 있지? 이 점과 그리고 0,6을 지날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때도 교점이 1, 2, 3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접하는 거 한번, 그리고 꼭 뾰족한 점 한번, 이렇게 2개를 찾을 거고, 또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요?
자,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 하고 봤더니 방금 이 왼쪽에 그렸던 직선 두 개처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 여기 근처에서 접할 수 있게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고 그지? 그리고 0,6 지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가능할 그림일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접하고 그지? 접하고 자 그림이 다시 접하면서 자 여기 접하고 그 다음 0,6도 지나고 뭐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한번 접하고 그 다음에 0,6 지나고 그럼 교점이 몇 개냐? 여기 한번 보이지? 여기 교점 하나 그 다음 접할 때 둘 마지막 셋 요렇게 교점 3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 뾰족한 이 점 지날 때 이때도 요렇게 그려진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 그래프가 요 위쪽에서 한번 그 다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이 뾰족한 점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교점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였냐, 여기 있는 이 위로 볼록인 함수와 그리고 직선 y는 mx 플러스 6이 접하는 경우 그리고 뾰족한 이 점을 지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m값을 한번 찾아보러 가는 거지.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위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직선과 y는 mx 플러스 6이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어. 이게 0,6 그리고 이 위로 볼록인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다시 위로 볼록인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접할 때 그 그림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기를 이렇게 적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가 y는 mx 플러스 6과 접할 때 이렇게 자 접할 때 그러면 두 2차 함수가 접한다. 그럼 접하면 교점이 몇 개야? 교점 1개. 그럴 땐 어떤 조건 쓰지? 판별식은 0. 자 일단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써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mx 플러스 6 오른쪽으로 다 이항해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0 판별식 m제곱 빼기 4는 0 따라서 m이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m이 왜 두 개나 나온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에 대한 m값들을 찾고 있는데 0,6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이 2차 함수와 접할 때 아까 그런 그래프가 몇 개 있었지? 그치 2개 있었지. 그래서 기울기 양수일 때 이렇게 접하는 거 이 친구 하나랑 그 다음에 기울기 음수일 때 접하는 거 이 친구 하나랑 이렇게 2개를 같이 한 번에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 y는 mx 플러스 6이라는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날 때 이 뾰족한 점을 지날 때 그 뾰족한 점이 마이너스 2,1이었다 그지?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 요렇게 식을 하나 세워보고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해보면 1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6 따라서 m은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친구 기울기는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거. 오른쪽에 아까 뾰족한 점이 하나 더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뾰족한 점을 지나는 경우를 체크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y는 mx 플러스 6이 1,4를 지날 때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고, 그대로 식을 숫자를 대입해보면 y 자리에 4, x에는 1,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기를, 이 뾰족한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접할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응?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자, 여기부터 어렵습니다. 이때까지도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또 어려워요. 자, 지금 방금 내가 분명히 접할 때 m 찾았고 여기서는 1,4 지날 때 m 찾았는데 두 개가 같다는 거야. 자, 도대체 왜 나는 뾰족한 점 지날 때랑 얘는 판별식 0일 때랑 이렇게 서로 다르게 문제를 풀었는데 왜 m 값이 같아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2차 함수 이 정도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 다음 0,6 어디 있냐면 여기 요렇게 있습니다. 0,6. 그리고 본래는 우리가 뭘 하고 싶었느냐, 이렇게 접할 때랑 그 다음에 이 꼭지 요 뾰족한 이 점 지날 때랑 이 직선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각각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 계산을 실제로 해봤더니 접할 때랑 이 점을 지날 때가 직선이 동일하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에서 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긋긴 그었는데 하필 그은 그 직선이 이 점에서 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이 점에서 접하면서 동시에 0,0 지나는 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알려준 아까 hx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가 hx지. 이 hx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6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여기 한 점, 그리고 여기 2점 해서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아까 m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이때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교점이 2개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교점 3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m 값을 구했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립하는 m 값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 m은 2 그리고 2분의 5 이렇게 2개밖에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m 값들의 합을 s라 해서 s는 2 더하기 2분의 5라고 쓸 수 있고, 즉 2분의 9. 근데 문제에서 10s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정답은 4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했다시피 왠지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시험 대비로 나올 것 같다고 하는 문제가 마치 이 문제를 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자신있게 문제를 풀어서 꼭 맞춰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중간고사 화이팅!